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희끗한 색이 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안도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반대로 나의 역할이 끝나버린 건 아닐까, 이젠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후는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동안 놓치고 살아온 나 자신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노후를 희생의 시간으로 여기곤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은 걸 다 내어주려 하고 손주를 돌보느라 자신의 삶은 뒷전이 되기도 하죠. 혹은 평생을 아끼고 모아둔 돈을 한순간의 결정으로 소비하면서 그것이 마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곧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시기를 막연한 불안과 허무함으로 맞이하곤 해요. 자녀를 다 키워놓고 나면 허전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노후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선 재산을 물려주는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정말로 그들을 위한 길일까요? 또 손주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더 나아가 불필요한 소비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노후를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해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 어렵게 마련한 집, 그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남겨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후를 위해 힘들게 모아온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물려준 뒤 정작 자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부는 자유를 위한 수단이지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떠안게 된다는 뜻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는 경제적 기반을 잃고 자식은 책임감 없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노후의 행복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안정성이라고 말합니다. 노후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난 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부모는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자녀 또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결국 부모도 자녀도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모와 자녀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건강한 관계는 서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기대하게 되면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때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것과 남기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후에야 가능한 일이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품위 있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이에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부담 없이 부모를 존중할 수 있고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정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노후에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고 독립시킨 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 그 계획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 라는 부탁 앞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연한 책임처럼 받아들이고 손주를 돌보는 일이 자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손주를 돌보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일까요? 우리는 손주를 돌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개인의 시간, 건강, 그리고 자유. 아들러는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돌보는 책임은 다릅니다. 자신을 돌볼 여유 없이 손주 돌보기에만 집중하면 어느새 자신의 인생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뿐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과도한 손주 돌보기는 오히려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죠. 처음에는 감사해하던 자녀들도 점점 우리 부모님이 봐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마움보다 불만이 커지고 조부모와 부모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손주를 돌보는 것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손주를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되 그 시간이 내 삶을 희생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족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또한 손주를 위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손주에게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손주가 조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지키면서도 가족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노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 평생 아끼고 모으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제대로 된 소비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막상 지갑을 열고 나면 그 소비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혹은 사회적 체면을 위해 지출한 돈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다가오면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집이 너무 좁아 보이지 않을까? 손님이 올 건데 가구를 새로 바꿔야 하나? 좋은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남은 돈을 한순간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순간의 만족일 뿐, 지속적인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즉, 돈을 쓰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과소비의 심리적 원인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올 예정이면 집이 너무 허름해 보일까 걱정되고 결혼식이나 생일 같은 중요한 행사에는 무리해서라도 돈을 써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결국 몇 번뿐인 행사에 쓰이고 그 후에는 아쉬움과 후회만 남게 되죠.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소비를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불필요한 지출로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명한 소비란 무엇일까요? 먼저 진짜 필요한 것과 사회적 기대에서 비롯된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고치는 것이 나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는 곳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평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를 하기 전에 이 지출이 나의 삶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는 대신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를 구매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강좌를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을 많이 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에서 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소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과 도전이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니체는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노후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배움은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뇌를 자극하고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배움이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둘째,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삶에 성취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개인 전시회를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가가 아니라 즐기는가입니다. 키케로는 나이는 배움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배움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셋째, 배움과 도전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있는 사람일수록 노년기의 인간관계가 더 활발하며 정신적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밝혀졌죠. 그렇다면 노후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을 읽는 것이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든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또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후의 진정한 품격은 정체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에서 옵니다. 이제는 그냥 쉬어야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해볼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배움이 있는 삶이야말로 나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죠.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인 걸까? 하지만 고독은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을 돌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고독이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쁘게 살아온 젊은 시절에는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 꿈,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노년기의 고독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듯한 느낌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실과 애도 심리학에서는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독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인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둘째,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적더라도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을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고독을 통해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죠. 그러나 노년기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니체는 홀로 있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고독은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독을 가장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고민과 선택의 과정을 지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노후를 남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기회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을 남기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들, 손주 돌보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로운 소비와 올바른 경제적 선택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노년에도 배움과 성장, 내면의 자유를 잃지 않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자 내면의 평온과 자존감을 되찾아 삶의 품격을 높이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이 찾아와도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다면 그 모든 날들이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꿈과 희망, 그리고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감정들을 다시금 깨우며 한층 더 성숙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며 미래를 설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은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선택과 결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쌓인 지혜가 내일의 나를 더욱 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작은 기쁨들을 만끽할 수 있음을 믿어봅니다. 이제는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턱에서 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나를 위한 의미 있는 투자이며 그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